우리는 일상에서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배고픔이 없는 체중 감량을 꿈꿉니다. 그 꿈은 실현 불가능하지 않은 바람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변하지 않는 습관들 때문에 원하는 바람이 대부분이 소망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요. 개인의 비현실적인 목표와 욕망이 항상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새해 금연 계획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루를 온전히 굶다가 갑자기 일주일을 폭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다이어트는 단기간 체중을 감량하는 게임이 아니라 평생 유지해야 하는 일상의 삶입니다. 만성질환의 해결책인 다이어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간의 실천법, 모노 다이어트. 모노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다. 모노 다이어트는 특정 음식이나 음료만을 주로 섭취하는 단기간 다이어트 방법이다. 모노 다이어트 종류에는 바나나 다이어트, 사과 다이어트, 레몬 다이어트,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 칼로리 섭취가 감소하면 체중 감량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를 중점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더 적은 칼로리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특정 모노 다이어트는 독소 제거와 대사 촉진을 목표로 한다. 레몬 다이어트와 같이 레몬 주스를 활용하는 경우 항산화 작용으로 독소를 제거하고 물을 통해 체내 쓰레기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노 다이어트는 주로 단기간 동안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 이벤트나 휴가 전에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고자 할 때 시도할 수 있다. 특정 음식에 중점을 둔 모노 다이어트는 간단한 계획과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준비가 간단하고 음식 선택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단기간 동안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지속해서 실천하기에는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모노 다이어트를 실행한다면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의 다이어트 스케줄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모노 다이어트 스케줄을 만든다면 월요일에는 바나나, 화요일에는 사과 등의 재료를 일주일 동안 요일별로 다른 음식을 섭취하면 된다. 간식이나 추가적인 음식은 최소화하면 된다. 한 달 모노 다이어트 스케줄을 일주일 모노 다이어트와 비슷하다. 다만 각 주차별로 다른 모노 다이어트 방식을 시도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주차는 바나나 다이어트, 2주차는 레몬 다이어트 등의 음식으로 일주일 동안 동일한 식품을 섭취하면 된다. 하루 모노 다이어트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른 한 가지 식품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주의할 사항은 물이나 건강한 음료를 충분히 섭취하여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제를 통해 보충해야 하고 체감 상태가 좋지 않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모노 다이어트 스케줄을 조절하거나 중단한다. 모노 다이어트는 이색적인 다이어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 다양한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자신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 모노 다이어트는 식습관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이 새로운 시도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멈춰라. 단기적인 다이어트 계획이 실제로는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건강에 불리하다. 식이요법이 아닌 올바른 식습관과 음식의 조합이 중요하고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지속적이고 건강적인 습관이 중요하다. 다이어트의 목표를 단순한 체중 감량으로 보지 말고 지속적인 건강 습관을 쌓아야 한다. 비만이 단순히 칼로리 소비와 섭취의 문제뿐만 아니라 몸속에 축적된 독소와의 관련성이 있다. 다이어트가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체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올바른 식습관은 몸에 축적된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이어트를 통해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몸의 내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대 다이어트에는 한계가 있다. 현대의 다이어트는 종종 극단적인 식단과 급격한 운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몸이 생리학적으로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워진다. 많은 다이어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이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면서 효과를 기대하지만 종종 영속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늦은 식사가 소화 기능을 저해하고 대사율을 늦추며 체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밤늦게 먹으면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소화 작업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피로감이 높아진다. 저녁 늦게 먹을 경우 혈당 및 인슐린 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당뇨병 및 다양한 대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늦은 시간에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고 간과하는 것이 있다. 저녁에 먹는 자체가 나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일정한 식사 스케줄과 영양 균형을 필요로 하며 언제 먹느냐보다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수분이 풍부한 음식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피부 건강과 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한 수분 섭취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식습관을 구축하고 올바른 수분 섭취를 통해 몸을 적절히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행성인 지구와 우리 자신의 몸이 공통적으로 물이 70%에 가까운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물이 삶의 근본이고 우리 몸이나 지구 모두에게 물이 불가피한 핵심 요소이다.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산성 음식이 우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오해는 산성 음식을 피하고 알칼리성 음식만을 섭취해야 한다는 관념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산성 음식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산성 음식 중에서도 과일과 채소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몸의 산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일과 채소는 다양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이들 미네랄은 식품이 소화되고 대사될 때 알칼리성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과일과 채소는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이들 성분은 세포 내의 산성 물질을 제거하고 몸의 pH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섞어 먹을수록 살이 찐다. 다양한 음식물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먹는 것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여러 음식물을 동시에 소화하는 것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한 번에 하나의 음식만을 소화하는 것이 소화 및 영양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한 번에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것은 식사를 제어하고 음식 선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 번에 한 가지 음식만을 먹음으로써 식사량과 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 음식물을 섞어 먹는 것이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식물을 섞어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 및 화합물이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화 과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일시적인 소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음식물을 섞으면 부패 및 발효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에서 부패하여 소화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식물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영양소의 흡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영양 부족 및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몸은 더 힘들다. 고기와 우유는 각각 단백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이 두 음식물의 단백질을 함께 소화하는 것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소화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칼슘은 철의 흡수를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고기에 함유된 철분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고기와 우유는 각각 다른 소화 속도를 가질 수 있다. 두 음식물을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소화기관에 더 큰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영양소의 흡수 및 활용이 감소할 수 있어 영양소의 효과적인 섭취를 방해할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과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면 아이들 성적이 올라간다. 체내의 노폐물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폐물이 뇌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를 제거함으로써 아이들의 학업 성적 향상이 가능하다. 노폐물 제거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상태에서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과 노폐물 제거는 전반적인 체력과 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이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상태에서 학업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반드시 아침에 과일을 먹어야 한다. 과일은 천연 설탕,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아침에 과일을 섭취하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것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모닝 브레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과일은 소화기관에서 빠르게 처리되므로 소화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과일은 가벼운 식사로 소화가 빨리 끝나므로 식사 후 무거운 느낌이나 소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칼로리 계산은 바보짓이다. 칼로리 계산은 음식의 영양소 다양성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음식의 영양소 구성은 그 중요성이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칼로리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각 개인의 신체 대사율은 달라서 같은 칼로리 섭취량이라도 각자의 신체에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 운동 수준, 대사 속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와 어떤 상황에서 먹는지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식사의 맥락에 따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은 단순히 체중이나 칼로리 섭취량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다양한 건강 지표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 강박증을 버려라.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위험하다. 너무 많은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과도한 단백질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여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과다한 단백질 섭취가 만성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구축하고 만성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식을 섭취해도 그 자체로 몸 내에서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는다. 대신 소화 과정을 거치고 흡수된 단백질을 이용하여 몸이 단백질을 생성한다. 다양한 식품을 통해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여 몸의 단백질 합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결합할 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달걀에는 비소가 숨어 있다. 비소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다한 비소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달걀 소비자들은 비소의 중요성을 이해하되 적절한 섭취량을 지켜야 한다. 비소는 다양한 음식에서 섭취될 수 있고 달걀 외에도 다양한 식품에서 비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은 건강에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비소 섭취와 함께 다양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끌고 가면 운동이고 끌려가면 노동이다. 심장이 강할수록 수명은 길어진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습관은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심장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태양광은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며 이는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햇볕에 노출되면 신체 내 대사가 활성화되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햇볕을 받으면서 운동을 결합하면 신체 활동과 대사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피부 건강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과 방법으로 태양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태양광 노출을 통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뚱뚱해질 수 있다. 자기 인식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해당 자기 인식에 맞게 행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정적인 자기 인식은 감정적인 먹음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과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감정적인 먹음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촉진하여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목표 설정은 건강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것쯤은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커피나 홍차 자체에는 거의 칼로리가 없으나 첨가물이나 설탕 등을 첨가하면 칼로리가 증가할 수 있다. 커피나 홍차에 포함된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커피나 홍차는 수분 섭취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수분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차, 허브차, 무가당 커피 등은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지 않아 다이어트에 적합할 수 있다. 과일 주스나 주스 음료에는 추가된 설탕이 많을 수 있어 칼로리가 높을 수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신선한 과일이나 무가당 주스를 선호하고 설탕이 많이 첨가된 음료를 피해야 한다. 스무디나 유제품 음료 및 콜라나 단종 음료는 칼로리와 당분이 높을 수 있고 섭취량을 제한하고 무가당 버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알코올은 칼로리를 공급하며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알코올 섭취량을 제한하고 다이어트 목표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콜릿은 지방과 설탕이 많을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초콜릿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고칼로리가 아닌 초콜릿을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초콜릿을 가끔씩 섭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 다만 초콜릿에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탕 섭취량을 고려하여 적당한 양을 유지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의 초콜릿 섭취는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 감소와 기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인에는 알코올 외에도 일정한 양의 칼로리와 설탕이 포함되어 있어서 와인의 섭취량과 종류를 고려하여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의 와인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와인을 식사와 조화롭게 섭취하며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알코올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이어트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 부족, 꾸준함의 지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꾸준함의 어려움을 피해서 쉬운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시중에는 상업주의 다이어트와 가시적인 증상만을 제거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건강보다는 예뻐지기 위한 수단으로 다이어트를 홍보하는 방송 매체와 의료계가 눈과 귀를 현혹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노 다이어트도 수많은 방법의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그럴듯한 방법이지만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 꾸준히 실천하냐 안 하냐의 모든 결과는 달린 것 같습니다. 박식한 공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